그러면은 교수님 이렇게 이제 2006년 이후로 갈라졌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 2024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요게 조금 뭐 사건이 있었고 해결이 되고 뭐 서로의 동상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트를 날리죠. 아 그렇군요. 네, 로켓포트를 날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점 타격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언돔으로 맞고 이게 아이언돔을 막을 수 있는 게 로켓포가 별로 옛날 성능이 안 좋군요. 후져요. 후저군요. 예, 후지니까 그냥 잡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봤을 때 그 뭐 그렇게 위협 안 되는 건 놔두는 거예요. 다한테 공터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쏘는 걸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원점 타격한다. 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하는 거죠. 아, 미사일 그 로켓포 같은 거 쓰면 거기를 네. 막는 거 맞고 거기만 폭격. 네, 폭격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없애버리고. 거고. 그리고 가자 지역이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 가자 지역 밖으로 못 나와요. 오. 예, 검은수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치욕적이에요. 그냥 안 나오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아. 그 정도로 막 괴롭히고 막, 예, 막 그러니까 모욕하고. 모욕적이고 그런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일자리를 이스라엘 쪽에서 일을 해서 일용으로 돈을 벌어서 가야 되니까. 네, 아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자. 예,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이제 다쳐버린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가자 지역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늘이 뻥 뚫린 감옥. 나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체 경제는 있죠. 근데 자체 경제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경제가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 경제한다고 해서 잘 살아요? 못 살죠. 예,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북한보다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먹게 살기는 해줬어요 이스라엘이. 뭐 돈 카타르가 돈 지원하면 돈 지원 받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럴 때 내탄야후 총리가 뭐랬냐면 그래야지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야지도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갈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쟤네들이 계속 내분나고 싸우고 점점 가난해지고 의존적이 좋죠. 되고. 예, 그러니까 좋죠. 결국 없애야 되니까. 예,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모든 게 성공적이었죠. 예. 이스라엘 뜻대로 돼가는 것 같은데. 돼가는 것 같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문제를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하마스 쪽에서 야 우리 이제 수정이 뭐고 우리 돈 경제를 할 테니까 좀 경제적으로 우리를 지원해라. 우리도 나가서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놓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건 하마스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분열된 걸 봤다. 극도로 분열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인데 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그래 그런 나라가 있군요. 예, 헌법이 없고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법. 예,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에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스라엘 정부의 행정부가 인권에 어긋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제동을 걸어요 사법부에서.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얼마나 그게 짜증 나겠어요. 이거 같은 국가인데 왜 나 지금 팔레스타인 어떻게 쓰든지 국가를 없애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든지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해야 되는데 이거 대법원이 있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권 단체가 쓰잘데기 없이 방해한다는 그 잘못된 편견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거네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이 사법재판 그런 얘기도 해요. 본인이 사법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법 개혁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네. 그러면서 이제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야 사법부 니네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잖아. 네 싸가지 없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 놈들이 우리 선출된 권력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하려는 걸 니네들이 막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법 개혁을 한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진보적인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요? 예. 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너무 독잘라 그러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반대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이 완전히 팽팽하게 붙었어요. 어느 정도로 붙었냐면 서로가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와,
난 저 새끼들하고 같은 나라에 산다라는 게 정말 쪽팔리다.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아랍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그럼 예비군 제도잖아요. 네. 난 예비군 안 가. 씨. 뭐 이 정도.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저런 놈들하고 내가 같은 나라야? 내가 만약 아랍이 쳐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너부터 죽여 이 자식들아. 거의 내전가. 내전 수준이에요. 거의 내전 수준.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거를 딱 본 거죠. 오호. 쟤는 형편없이 내분이 난. 이야 좋은데? 기회다. 야 좋은데? 야 이거 사실 하마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포로 잡힌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걸 봤다. 적기다. 그래서 하마스가 야 그냥 우리도 그냥 포기할게 하려다가 이제 막 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공격이요 예전처럼 로켓을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침투를 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AI 철책이라고 그래가지고 AI 죠. 예, 성공했죠. 철책을 했죠. 네. 예, 근데 15분 만에 끝납니다. 정말요? 네, 철책이 AI 무력화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게요. 이게 자동화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사람 아끼려다가 나라가 AI가 지키니까 이게 쉽게 뚫리나 보네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전자시대를 마비시켜 버리면. 그래서 뭐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봤잖아요. 철조망 뚫고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마스가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로켓 하나 쏘고 허접한 로켓 쏘면 우리가 맞고 원점 타격하고 그런 거였는데 와. 그 군인들이 들어올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무 무시했네요.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200명, 이스라엘 집기로는 12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00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한 25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레스타인은 파타하고 하마스. 강경파하고 이제 세속주의, 이슬람과 세속주의로 내분이 났고 네.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 하에서 이쪽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이쪽도 지금 이제 시민들이 안 되겠다고 사법개혁 때문에 지금 내 싸움이 났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하마스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첩보를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뭔 소리야 하고 무시한 거예요. 또 무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안보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걸 국가 안보를 했었을 때 하마스가 쳐들어오느나 이런 것들이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걸 계산하면 안 돼요. 적이 들어온다면은 그럼 첩보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다 무시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번에 안보가 뚫렸다는 거군요. 예. 그럼 지금 이렇게 막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이게 실타래를 해결될 방법은 사실은 막막하죠. 야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공격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하마스가 먼저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뭐 땅만 살짝 밟고 나갔으면 몰라도 사람을 12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죠. 인질도 250명 잡아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마스를 없애기 전에는 전쟁을 못 끝내겠다라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인 거예요. 싹 쓸어버려야.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마스라는 하자도 이 가자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는 명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아니 시키니까 전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닥치고 공격을 하냐. 언제 전쟁을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을 좀 달라. 군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녹화하는 시간이 9월 2일이잖아요. 네. 9월 1일에 이스라엘 군이 가서 6명 인질로 잡혔던 6명의 시체를 수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접근을 하니까 이 인질을 잡고 있던 하마스 애들이 인질을 죽인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6명의 시체를 이스라엘로 데려왔는데 죽어서 왔잖아요. 살아서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아비브에 약 30만 명의 시민들이 전쟁 그만, 인질 빨리 풀어라, 전쟁 그만하고 네타냐후 뭐 하냐 하고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더 반격해야 돼가 아니라 이제 제발 좀 끝내고 우리 인질 돌리라. 인질 좀 산채로 인질을
데려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지금 아. 이스라엘 국민들이 30만 명이 텔아비브 30만 명이나 모였어요. 예. 반정부 시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30만 명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300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5분의 30만 명인데 와. 예, 우리는 150만 명, 2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다음 전쟁 끝내라. 인질을 빨리 먼저 구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휴전 협정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정은 안 계속적으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뭐 실각을 하든지 해야지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을 해야지만이 일단 휴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하마스 없애지 않는 건 아니다. 하마스는 어차피 지금 다 없앨 때까지 전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경제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간책방 지금 네. 유튜브 하다가 전쟁 가면 인간책방 누가 할 그렇죠. 거예요? 나는 계속 빨리 가서 내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언쟁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닥치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말이 하마스를 없앤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 자기 정치적인 야심 외에는 지금 달리 지금 휴전 협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휴전 협정이 왜 안 되느냐면 아주 간단해요. 7월 2일에 하마스하고 미국이 여기 동의를 했어요. 휴전한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이 빠지는 거예요. 네. 당연히 휴전하면 군이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 휴전 협정이 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이번에 8월 달에 휴전이 안 된 얘기는 뭐냐면 오케이 휴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군 다 못 빼겠어. 이집트하고 가자하고 붙어있는 지역에 분명히 휴전하면 이 필라델피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 통로로 또 하마스가 무기 받아서 다시 살아날 건데 그거 우리 군대가 지켜야겠다. 그 다음에 가자를 남북으로 나누는 넷사렘 통로가 있거든요. 네.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하마스가 섞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군대가 거기서 잡아서 하마스를 솎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두 군데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예, 하마스가 그러는 거. 뭔 소리? 군대를 빠져야지 휴전인데.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뭐 이스라엘 국민들이 30만 명이 나왔고 뭐 또 오늘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월요일부터는 전국적 파업을 하겠다. 이게 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한다면 휴전이 되겠죠. 휴전이 되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의 폭주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 이스라엘 국민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미국도 못 막습니다 지금. 미국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근데 미국이 또 뭐라고 팔을 비틀 수도 없는 게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있으니까. 선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입장이 뭐냐면 관리. 예, 관리. 더 이상 전쟁이 커지지만 않게 관리하는 입장이죠. 뭐 말이 뭐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죽음이 안타깝다 이런 건 전혀 뭐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미국이 지금 오늘 결정된 게 그 6명 중에 1명이 미국 시민이에요. 근데 사실 전쟁이 끝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가자 지역 사람들이 보통 220만에서 230만 얘기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4만 명입니다. 만만치 않게 죽었죠. 4만 명이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학교 하나가 다 날아간 거예요. 아이고. 큰 대학들. 네. 예. 조그만 대학 말고요. 제가 있는 조그만 대학 서강대학교가 한 학년에 한 6천 명 되거든요. 대학원생까지 다 같이 4만 명이 안 되는데 아마 고려대나 연세대 이런 데는 4만 명 될 거예요. 서울대나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야 4만 명 중에 17,000명은 하마스야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이스라엘 말이 100% 맞대서 17,000명 뺐어요. 빼면 23,000명이거든요. 23,000명의 대다수가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꾸만 이제 존 미어샤이머라든지 주이시 아메리칸, 예, 이스라엘의 굉장히 비판적인 주이시 아메리칸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지금 에스닉 클린싱이다. 인종 청소다. 미래를 얻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어린애들만. 어린애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지금 계속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균 막는 항생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료제가 그것도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주변에선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 두 마리인데 에스닉 클린징이라는 말과 메사커란 말을 싫어해요. 학살이란 말. 근데 네. 지금 이제 반대쪽에서는 야 니네들이 하는 게 메사커가 아니면 뭐냐, 학살이 아니면 뭐냐, 니네들이 하는 게 에스닉 클린징이 아니면 뭐냐, 인종청소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교수님 그러면 뭐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휴전이 되더라도 이건 휴전이지 뭐 종전 평화협정은 아니잖아요. 이제 행복하게 서로 잘 살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냥 전쟁만 잠깐 멈추고 서로 꿍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을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한데 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협정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마스는 휴전을 하면서 종전이 되는 그런 휴전협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휴전과 종전은 다르지. 휴전은 잠시 쉬는 거야. 우린 중대 종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마스는 이네 다 없을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 정부가 그 명백하게 하긴 했는데 네. 이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깝죠. 무슨 죄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그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70%의 건물이 다 무너졌으니까. 아유. 예, 그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막막해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게 국제 여론이 잘 안 모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초기에 결의안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기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기권을 했는데 네. 선제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어떤 나라든 간에 거기 우리가 찬성을 해버리면 그럼 한국은 선제 공격 받으면 국제사회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고민을 하면서 기권을 한 거고요. 그 뒤에 나온 건 우리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지 않았었다면 네. 우리가 훨씬 움직이고 판단하는 게 좋았죠.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야 하마스가 오죽했으면 기습 공격했겠냐.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습 공격한 것 갖고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괴롭힌 것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냉정하게 따지면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국제사회가 압도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 그래서 아랍 국가들도 그 얘기예요. 아랍 국가들도 하마스 지지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군요.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네. 그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그러는 거지. 네. 그걸 하마스 지지 아닙니다. 하마스 안 좋아해요. 아랍 국가들도 하마스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왕정 국가들은요. 하마스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게 하마스가 꿈꾸는 세상은 왕이 없는 세상인데요. 이슬람 국가지만 공화정이군요. 공화정이죠. 왕 없애 이건데. 그럼 왕정 국가들은 이거 난리 왕정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하마스를 지원하는 게 지금 카타르예요. 카타르. 예, 카타르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슬림 형제단 네. 배경이니까 무슬림 형제단 안 좋아하죠. 무슬림 형제단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럼 또 저희는 편견으로 그냥 같은 이슬람이 달라요. 이런 거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죠. 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서로 지역으로도 싸우는데 뭐. 천차만별이죠. 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차만별이에요. 완전히 같은 생각이. 예, 하마스의 뿌리인 무슬림 형제단. 네. 가장 박해받는 나라가 어디세요?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면 그냥 감옥 집어넣어요. 바로 가는 거. 네. 야, 이 교수님 복잡하네요. 얘기 들어봤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론을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편견이 뭐냐면 무슬림은 다 똑같다. 달라요. 전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 층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저희가 벌써 1시간 20분 가까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고견을 들어보면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문제를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이제 뭐 오늘의 뭐 교훈이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의 처음 시작에 제가 뭐 얼핏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만들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국가를 만들었겠죠.
그쵸. 어떻게 형태든 간에. 네. 그런데 아랍 특히 대시리아 민족주의에 함몰돼 버렸어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팔레스타인 문제 돌이켜 보면. 네. 예, 그게 안타깝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무능함이 많이 드러나요. 예, 진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제대로 세워줄 마음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다시 제가 반복하는데요. 유럽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죄가 있죠. 네,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는 거 반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금의 네타냐후 정부, 특히 네타냐후 정부 반성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꿋꿋하게 엄청난 소수지만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최고의 신문이라고 한 하아레츠의 주필인 기드온 레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꿈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스라엘이 민주국가로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이 사는 거. 한 국가로 같이 사는. 한 국가로 같이 사는 거. 아, 어렵겠죠. 쉽지 않아 예, 보여요. 그러나 저는 기드온 레비 같은 사람이 있는 한 그 꿈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다음번에 또 시간 될 때 한번 모셔서 네. 교훈이 있는 얘기들 또 우리도 우리 국가를 또 잘 지켜야지 또 이런 비극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다음번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